건담 시드 시리즈는 거의 100화에 육박하는 분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모빌스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는 주인공들이 탑승하여 활약하는 주역 기체들과 그들에게 당해주며 그들의 활약을 돋보이게 해주는 양산형 기체들도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더보로 시리즈에 이어 시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양산형 기체들 야라레 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즈믹이라 15년 최초의 코디네이터 조지 글렌에 의해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가해진 신인류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코디네이터는 신체와 두뇌의 발달 과정이 기존 인류에 비해 크게 앞섰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각종 여론과 종교계에 의해 탄압받게 됩니다. 결국 코즈믹이라 16년 유엔에 의해 코디네이터의 제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가결되죠. 하지만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동경한 일부의 사람들은 비밀리에 코디네이터들을 제조하고 코즈믹이라 45년 코디네이터의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내추럴보다 뛰어난 두뇌와 신체 능력으로 인해 코디네이터들은 내추럴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고 코즈믹이라 55년 S2형 인플루엔자로 인해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코디네이터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내추럴들의 반감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탄압을 견디지 못한 대부분의 코디네이터들은 코즈믹이라 38년에 건설된 대형 우주 콜로니 플랜트로 이주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탄압과 수탈을 견디지 못한 플랜트에선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코즈믹이라 67년 플랜트는 방어를 위한 군사조직 자프트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게 되고 코즈믹이라 70년에는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간의 전쟁을 선포하는 알래스카 선언이 발표됩니다. 이후 지구연합군은 플랜트에서 곡물 생산을 담당하던 콜로니 유니우스 7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플랜트 측은 약 24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해 발렌타인 사건이라고 하죠.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자프트는 보복을 위해 핵분열을 억제하는 장비 뉴트론 제머를 지구 곳곳에 매설하고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핵분열 에너지에 의존하던 지구의 내추럴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약 10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뉴트론 제머는 기존의 재래식 유도병기, 화력 관제 장치와 통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연합은 기존에 사용하던 대부분의 재래식 병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자프트는 목성 탐사용 장비를 개조한 전투용 모빌스트를 개발하며 지구연합과 자프트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프트에 의해 매설된 뉴트론 제머로 인해 기존의 재래식 병기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자프트는 백병전에 능한 인간용 로봇 병기 모빌스트를 개발하게 되죠. 작중 가장 먼저 양산된 전투용 모빌스트는 자프트의 진입니다. 조지 글렌이 목성 탐사에서 사용하던 작업용 장비를 개조하여 만든 프로토타입 모델 프로토진을 업그레이드하여 만들어진 기체이죠. 뉴트론 제머로 인해 핵분열이 불가능하여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개발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모빌스트들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구동식입니다. 작품 초창기까지는 소형 빈병기가 보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진은 실탄화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76mm 중돌격 기관총, 근접전용 중참도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가끔 대형 빈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보관과 운용이 까다롭고 에너지 문제로 인해 잔탄량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후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미사일 발사기 등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뉴트론 제머는 기존의 유도 미사일 시스템 또한 무력화시켰고 덕분에 작중 등장하는 미사일 병기들은 대부분 열추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양산형 모빌스트인 만큼 작품에서의 활약상도 뛰어난데요. 개전 초기 지구연합은 모빌아머를 주로 운용했기 때문에 진의 활약상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구군의 모빌아머를 상대로 3대1의 교환비를 보여주었고 대기권, 심지어 우주에서도 활용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전장에서 활약하며 자프트의 주력 모빌스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구연합군조차 건담을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이 진을 노획하여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등장한 건담, 지구군의 모빌스트들로 인해 급격히 주력기의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엄청난 범용성과 이미 보여주었던 활약상들로 인해 2부까지도 운용되고 새로 개발되는 기체들은 진의 가성비와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품 초기 모빌스트를 주로 운영했던 자프트와는 다르게 지구연합은 모빌아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병기들은 모빌스트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모빌아머만은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등장한 모빌아머는 메비우스 제로입니다. 메비우스 제로의 특이한 점은 시드 세계관 최초의 올레인지 병기 건배럴이 탑재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건배럴은 높은 공간지각 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파일럿의 능력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후 등장한 드라곤 시스템과는 다르게 유선으로 작동했습니다. 건배럴 이외의 무장은 본체에 장착된 리니어건이 전부였고 높은 조작 난이도에 비해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기체들은 진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덕분에 탑승했던 에이스 파일럿들은 뛰어난 공간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던 무우라프라가 이외엔 전멸하게 되죠. 이후 건배러를 장비하지 않은 웨비우스가 개발되지만 이 친구 역시 모빌스트를 상대로 활약상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다만 피해 발렌타인 사건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한 기체라는 특이점이 있고 이후에도 전투에서 활약하는 기체라기보단 핵미사일 셔틀에 가까운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참고로 GAT-X 시리즈의 이지스 건담은 메비우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자프트는 진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모빌스트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사막 지형, 바다 같은 여러가지 환경들이 있는 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에 특화된 모빌스트들의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죠. 먼저 설명할 기체는 진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시구입니다. 시구는 진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범용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을 대체하기엔 성능 자체가 애매했습니다. 물론 후속기이기 때문에 자체 발칸이 내장되어 있거나 개수를 받으면 빔라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점은 있었지만 진을 대체할 정도의 특수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빌스트 부대의 지휘관기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후 주력 양산기로 게이츠가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생산이 중단됩니다. 진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시구가 애매한 성능을 보여주자 자프트는 이 시구를 바탕으로 대기권 내에서의 항공 전투를 담당할 모빌스트 딘을 개발합니다. 진의 기관총과 딘 전용 산탄총을 좌우 스커트에 휴대하고 콕피트 양쪽에는 유견장 다목적 런처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대기권 내부의 항공 전투를 담당하며 자체적인 비행이 가능하고 3차원 기동과 선회성도 훌륭했지만 대공포에 격추당할 정도로 약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다 공기역학에 좋지 않은 인간용 모빌스트이기 때문에 최대 속력도 음속 이하로밖에 낼 수 없는 기묘한 모빌스트이기도 합니다. 자프트는 지상 거점 확보, 특수지형에서의 사용을 가정한 포격용 모빌스트, 자우트 또한 동시에 개발하는데요. 어깨에 2연장 캐논포, 양팔의 부포들과 함께 많은 중장비들이 장착되었고 유사시엔 탱크 모드로 변형하여 포격 시의 안정성 확보와 무한궤도를 이용한 기동이 가능했지만 이후 설명을 바꾸가 뛰어난 지상전 능력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가변 기능이 탑재되어 정비성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주로 탱크 형태로 사용되며 배치되자마자 구식 장비 취급을 받았던 비운의 기체입니다. 자우트와 동시기에 개발된 바쿠는 자우트와 마찬가지로 지상전을 담당하며 험지 같은 특수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사적보행을 짐승용 모빌스트로 개발되었습니다. 덕분에 팬들 사이에선 개라고 불리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사적보행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기동성이 뛰어나고 각 다리에는 무한궤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동시기에 개발된 자우트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성능을 보여주며 뛰어난 활약을 했죠. 배치 초기에는 다목적 터렛, 미사일 포드를 등에 장착했고 이후 빈병기 기술을 받아들여 잇부분에 빔사벨이 장착됩니다. 자프트는 해상 운영을 상정하고 개조된 모빌스트, 진 페무스를 바탕으로 수령량용 모빌스트인 군을 개발합니다. 지구군의 해상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모빌스트이기 때문에 수중에서의 저항을 줄이는 수중 형태, 지상에서의 운용이 가능한 모빌스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동체에 메이저포, 양팔에 어뢰 발사기를 장비하고 있지만 근접 무장은 전무하다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후속 기체인 조노는 양팔에 클로를 장착하여 이 약점을 조금은 보완하죠. 지구연합과 오브가 비밀리에 협력하여 개발한 모빌스트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 건담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4기를 모두 자프트에 강탈당하게 됩니다. 당시 지구연합은 빔병기의 소형화를 이루어냈고 소형 빔라이플, 빔사벨과 같은 기술을 자프트보다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실탄병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작중 초반 시점에 실탄병기의 방어에 최적화된 페이즈 시프트 장갑과 빔병기로 무장한 스트라이크는 자프트의 모빌스트를 상대로 무쌍을 찍을 수 있었죠. 이러한 키라와 스트라이크의 활약과 스트라이커 팩을 이용한 범용성에 주목한 지구연합은 스트라이크를 베이스로 삼은 새로운 양산기 105 대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기존에 개발하였던 GAT-X 시리즈들은 코디네이터 전용 모빌스트, 진의 OS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덕분에 내추럴들은 모빌스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에 처음 탑승한 키라가 탑재된 OS를 보고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하죠. 키라에 의해 수정된 OS와 스트라이크의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연합은 새로운 내추럴용 OS를 개발하였고 스트라이크의 양산기인 105 대거엔 내추럴용 OS가 탑재되었습니다. 스트라이크에 사용되었던 페이즈 시프트 장갑은 높은 단가, 어려운 제작 과정으로 인해 생략되었고 대신 빈병기의 내성을 가질 수 있는 라미네이트 장갑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다 스트라이커 팩을 장비할 수 있으며 각종 빈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두부의 발칸이 2개 탑재됩니다. 원형인 스트라이크와 기체 성능 자체는 비슷하여 에이스 파일럿을 위주로 제작되며 천천히 양산화될 예정이었지만 급속도로 악화되는 전황으로 인해 급하게 개발된 스트라이크 대거를 양산하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대거는 기존의 105 대거에서 블레이드 안테나, 발칸, 빔사벨을 하나씩 제외했고 스트라이커 팩의 사용이 생략되었으며 장갑 재질도 하향시킨 105 대거의 다이어트 기체입니다.
그래도 빈병기와 실드를 장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과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었죠. 파나마 공략전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된 스트라이크 대거 부대는 내추럴용 모빌스트를 보고 당황한 자프트 파일럿들을 격추시키며 큰 활약을 하지만 자프트가 EMP를 사용한 이후 모두 가동이 정지되었고 사이클롭스로 인해 많은 동료를 잃은 자프트 파일럿들이 포로조차 잡지 않고 모두를 학살했기 때문에 전멸했다는 안습한 설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양산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구군의 주력 기체로 활약합니다. 지구연합과 자프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던 오부연합 수장국은 지구연합군의 의뢰를 받고 비밀리에 GAT-X 시리즈를 공동 개발합니다. 이때 기존까지의 구식 장비들만 보유하고 있던 오브는 자신들만의 모빌스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기체가 바로 아스트레이 시리즈입니다. 오브의 기술자들은 이 기체들을 제작할 때 지구연합의 기술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자신들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아스트레이, 번역하면 길을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오브의 자체적인 기술과 지구연합의 기술들이 함께 사용되었지만 페이즈 시프트 장갑 기술만은 블랙박스를 해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고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닌 아예 회피한다는 컨셉으로 제작되어 기체 자체의 경량화와 기동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스트레이 시리즈 역시 오브의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서 제작되었지만 건담 강탈 사건 이후 콜로니가 파괴되며 그중 두 번째 기체를 정크 길드의 로우 귤이 회수하여 레드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죠. 그렇게 프로토타입 기체들을 잃고 아스트레이 시리즈의 양산화를 계획하고 있던 오브는 기체의 개발엔 성공하지만 내추럴용 OS를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때 레드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로우 귤이 협력하고 마지막으로 키라가 최적화를 하며 완벽한 내추럴용 OS를 완성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아스트레이 시리즈를 양산하여 만들어진 기체가 바로 M1 아스트레이입니다. 기존 프로토타입 시리즈보다 스펙을 하향, 간략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였고 전용 플라이트 유닛을 장비하여 비행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포 금속을 장갑재로 사용하여 방어력은 더욱 떨어졌지만 기체 중량이 가벼워지며 더욱 높은 기동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스트레이 시리즈 자체가 어차피 한 방 맞으면 터질 거 아예 기동성만 중시한 시리즈였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71식 빔 라이플, 빔 사벨과 대빔 코팅 실드를 장비하고 있으며 오브 해방작전에서 첫 실전 투입되어 훌륭한 전과를 세우지만 압도적인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전투 자체는 패배합니다. 지구연합의 GAT-X 시리즈를 탈취한 자프트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빈병기의 소형화, 페이즈 시프트 장갑 등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프트는 GAT 시리즈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산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기체가 바로 게이츠입니다. 게이츠는 자프트의 모빌스트 중 최초로 빈병기가 기본 장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진은 물론 시구마저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후 개발된 자프트제 건담의 모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체가 투입될 시점에는 스트라이크 대거, 아스트레이 등의 기체들이 양산화된 상태였고 프리덤과 저스티스 같은 오버스펙의 기체들이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활약상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제2차 야킨도의 공반전 종결 이후 지구연합과 자프트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미라주 콜로이드의 군사적 이용 금지, 전원과 모빌스트의 생산 배치수 제한을 두는 유니우스 조약을 체결하여 휴전을 합의합니다. 모빌스트의 배치수 제한이라는 조항은 새로운 모빌스트를 개발하는데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덕분에 자프트는 새로운 모빌스트를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모빌스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지오군, 게이츠-R, 가자우트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유니우스 조약은 양국의 국력을 기준으로 모빌스트 수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모빌스트를 사용하지 않던 지구연합은 그 수의 제한이 굉장히 널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모빌스트가 필요해졌고 기존에 양산화할 계획이었던 105 대거를 더욱 다이어트한 기체 대거 L을 양산합니다. 대거 L은 기존 급조된 양산형이었던 스트라이크 대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로 개발 자체는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 당시에도 끝난 상태였지만 자프트의 제네시스 공격 이후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양이 양산되며 스트라이크 대거의 자리를 차근차근 대체했죠. 에너지 소비가 적은 빔 카빈, 2개의 빔 사벨, 실드를 장비하고 기존 스트라이크 대거에서 생략되었던 스트라이커 백을 장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5 대거에서 사용되었던 라미네이트 장갑이 생략되며 빈병기에 대한 방어력은 떨어졌죠. 애초에 2부 시점의 빈병기들은 라미네이트 장갑이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큰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여 성능은 105 대거에 필적하지만 가성비 좋은 기체가 되었습니다. 자프트 또한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는 것에도 열을 올렸는데요. 기존의 조너를 대체하고 상륙 지원 능력을 강화한 애쉬, 공중전에서 활약하던 딘을 대체하기 위해
방어력, 비행 성능, 화력을 강화한 바비 등을 개발하였고 새로운 주력 양산기로 자쿠 워리어를 개발합니다. 자쿠 워리어는 유니우스 조약 이전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한 양산기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자쿠 양산 시작형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니우스 조약 이후 핵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며 컨셉을 바꾸고 위저드 시스템이라는 백팩 교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체가 되었습니다. 기초 설계가 매우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방패를 장착하여 강한 방어력을 지녔으며 세컨드 스테이지 건담들을 상대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장거리 빈포를 장비한 거너 위저드, 근접전 사양의 슬래시 위저드, 고기동 사양의 블레이즈 위저드가 존재하며 지휘관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인 자쿠 팬텀을 탑승합니다. 자쿠 워리어와 주력기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구프 크래셔는 백팩을 교체하는 자쿠 워리어와는 달리 근접전만을 상정하고 여러가지 팔과 다리를 교체하며 사용한다는 극단적인 컨셉을 가진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생산비와 자주 발생하는 정비 문제로 인해 주력기의 자리를 자쿠에게 내주고 구프 이그나이티드라는 에이스 파일럿 전용 양산기로 탈바꿈합니다. 구프 이그나이티드는 팔다리를 바꾼다는 컨셉을 버리고 비행용 백팩을 부착하여 공중전에서의 백병전을 위한 기체가 됩니다. 애초에 공중에서의 백병전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자쿠보다 기본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에이스 파일럿들에게 주로 배정됩니다. 지난 2년간 신병기를 개발하던 것은 오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M1 아스트레이를 양산하며 모빌스로 무장하는 데 성공한 오브였지만 오브 해방작전에서 대서양 연방에게 패배하였고 섬나라인 자신들의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 대형 항공모함인 타케미카즈치를 건조하였고 함재기로 탑재될 새로운 모빌스트 무라사메를 개발합니다. M1 아스트레이는 양산형으로서 충분히 좋은 모빌스트였지만 해상과 공중까지 방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동성이 좋은 모빌스트가 필요했고 전투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무라사메가 개발되게 된 것이죠. 고에너지 빈포와 각종 미사일 등을 장비하여 화력이 대폭 상승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만큼 방어력이 약화되어 세컨드 스테이지 건담들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전투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권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의외로 우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니우스 7의 잔해가 낙하하며 벌어진 브레이크 더 월드 사건 이후 다시 긴장감이 흐르게 되자 지구연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병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구연합은 대거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 모빌스트로 윈덤을 개발합니다. 사실 개발 자체는 예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전황이 악화되며 본격적으로 투입이 시작되었죠. 윈덤은 기본적으로 대거해의 상위호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체의 경량화가 이루어져 더 높은 기동력을 가지게 되었고 스트라이커 팩이 그대로 장착 가능하여 여전히 뛰어난 범용성을 보여줍니다. 어깨와 다리 부분에 로켓이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스트라이커 팩에 각종 미사일과 무기들을 탑재하며 화력 또한 대폭 상승하였죠. 거기다 핵공격용 멀티 스트라이커 팩까지 장비할 수 있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연합은 모빌스트뿐만 아니라 모비람의 개발에도 열중했는데요. 거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전함의 주포를 막을 수 있는 빔실드를 장비한 잠자자와 잠자자의 하반신에 대거의 상반신이 부착된 겔즈개, 거대 빔포를 장비한 대형 모비라머, 유클리드 등이 개발되었고 심지어 다른 건담 시리즈의 양산형 또한 개발합니다. 기존 레이더 건담에서 철퇴, 방순포를 장비하지 않은 양산형 기체, 레이더 제식 사양과 포비든 건담을 수중전용으로 양산한 기체, 포비든 보어텍스가 대표적인 예시이죠. 거기다 지구연합은 디스트로이 건담이라는 아예 새로운 건담 타입의 양산형 기체를 투입하는데요. 높이 56m를 자랑하는 거대 모빌스트 디스트로이 건담은 엄청난 양의 중화기들로 무장하고 대형 빔실드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드는 모비라머 상태로 변형 시 거의 모든 원거리 공격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방어력을 자랑하죠. 거기다 팔을 분리한다면 슈트룬 파우스트라는 드라곤 시스템과 유사한 무선 유도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적 같은 기체이지만 워낙 거대하고 민첩한 기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기동성을 가진 기체가 근접 무기로 공격한다면 의외로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양산형 기체는 돔트루퍼입니다. 돔트루퍼는 자쿠 워리어, 구프 크래셔와 함께 자프트의 새로운 주력 기체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돔트루퍼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 미라주 콜로이드, 전용 위저드 시스템인 나이트 위저드를 탑재하여 매우 강력한 기체로 설계되었지만 유니우스 조약으로 인해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미라주 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후보에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에 탑재된 호버 추진 시스템으로 지상전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이를 눈여겨본 클라인파는 이 기체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개조하며 독자적인 무장을 채워넣습니다. 기가 런처, 대형 빔실드를 장비하고 3기가 함께 모인다면 제트 스트림 어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여 지상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담으로 신형 양산기에서 탈락할 당시 돔트루퍼는 모든 생산 라인이 구축된 상태였지만 돔트루퍼의 성능을 눈여겨본 클라인파가 뒷공작을 하여 탈락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